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 글로벌 IB들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1.5%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글로벌 IB들은 1.0% 내외까지 내려잡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네. 오후 들어서 마감 들어서 낙폭이 정말 거세게 나왔던 하루였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도 좀 급락했고요. 일본 니케이도 하락했는데 오늘 장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네, 투심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1.2% 하락한 2,44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들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스닥들의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일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오늘자로 들린 뉴스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허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보잉사와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좀 당분간은 제어하겠다라는 등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발 결국 패권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흐름들이 투심의 회복을 일부 지지했지만 결국에는 증시 레벨의 상향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오히려 좀 힘이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시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인은 순매도 물량을 좀 출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의 회복을 좀 뒷심에서 부족한 점이 결국에는 좀 내려앉는 모습을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내성 생긴 거 아니죠, 관세에 대해서. 네, 일단은 트럼프의 그 정책에 대한 말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트럼프가 끝끝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자존심을 높이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머리를 약간 숙이면서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바라는데 과연 누가 먼저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는 결국에 인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네. 투심은 그러면은 피로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버티는 데 있어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강대강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내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내일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둘기파적인 동결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십니까, 팀장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은 금통위에 있어서 2회 연속 금리 인하보다는 2.75% 현 수준의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 시장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나 이러한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채권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약 5bp 정도 빠지면서 2.35%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75%이기 때문에 약 0.4%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일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경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금융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적 코멘트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겠고요. 아마도 한 분 또는 두 분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제어하는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환시장은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원하는 1% 정도 절하가 되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위안화, 호주 달러 등 교역에 민감한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토어제가 해제되었다가 재지정되었고 계약
이제 토어제 해제 이후에 2월부터 늘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상당히 잔금을 많이 치러야 되고요.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산 시장에 있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신호도 좀 포착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다 보니까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을 한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IB들이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낮춰잡고 있잖아요. 네. 내수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금 나라 살리기에 나선 상황 속에서 한은도 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5월에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지, 지금 금리 인하 소수 의견에 이번에도 좀 키포인트를 두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월 금리 인하 전망과 더불어서 연내 한미 금리 차이는 또 어떤 궤적을 좀 그릴지 여부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뭐 비단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연준의 부담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통화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이 경기냐 물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스탠스를 취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과 부동산 가계부채까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금융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잠잠해질 수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최근 한국은행의 스탠스이고요.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bp를 인하한 2.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 글로벌 IB들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국내 성장률 의 전망치를 계속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1.5%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글로벌 IB들은 1% 중반이 아니라 1.0% 내외까지 내려잡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출의 위축, 그리고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내수 소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 등이 같이 공이 다 겹치면서 국내 성장의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 특히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이제 기추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나 의회에서 추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은 역시나 통화 당국에 좀 더 힘을 실게 하는 모습인데,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는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주 공격적으로 내비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으며, 연준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요. 연준은 일단 FOMC에서는 2번의 올해 금리 인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1회부터 4회까지 아주 산발적으로 좀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점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하나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1,400, 오늘 30원대로 다시 올라왔지만 1,420원대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지금 국내 주식 17조 팔고 있고요. 국채는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화가 최근에는 강세, 절상을 나타냈습니다만은 달러의 약세 대비해서는 원화가 뭐 유의미하게 절상을 나타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에는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트럼프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하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정부의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는 되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에 따른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버린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관련된 가능성은 결국엔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에 대한 쇼패팅이 나와야 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마저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에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고요. 수급에 있어서의 이런 불안정성은 자산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횡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유의미한 방향성을 외국인 자금에 있어서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장세 최선의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 짧게 들어볼게요. 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좀 잠잠해진다라면은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시선을 돌리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빠르게 올라왔을 때는 엑시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는 매크로 장세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의 이 불확실성을 상수로 둔다라면은 연준발 유동성 완화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채에 있어서 장단기채, 제약 바이오 업종, 기술 성장주 중심의 투자 타이밍을 물색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